친구나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속마음, 이제 저희에게 털어놓으세요. 안녕하세요. 시크릿 에이전시의 본부장 홍수연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버티셨습니다. 지친 하루의 끝에 위로가 되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본부장 영통관입니다. 네, 시크릿 에이전시에서 마이더스의 손을 담당하고 있는 해결사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수경 원장님부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메이크업으로 의뢰인의 아름다움 찾아드릴 비주얼 메이크업 아티스트 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맞춤형 패션 설계를 도와드릴 스타일 메이커 스타일리스트 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는요, 외부 활동을 자주 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에 꽂혀서 취미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홈카페로 커피를 만들어서 먹거든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취미나? 저는 이제 요리 좋아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피클 만들기, 그다음에 라구 소스 만들기, 뭐 그리고 수플레 만들기 이런 거 잘해요. 아침에 수플레 만들기 괜찮아요. 되게 고레벨 요리를 하시는데요. 좀 집에 있으니까 이렇게 맨날 뻔한 거 말고 다른 거 좀 해보고 싶어서 괜찮아요. 되게 생각보다 쉬워요. 우리 승희 실장님은 집에서 막 바느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근데 그 이불 빨래. 요즘에. 발로 밟아서? 아니요. 저 또 하나 꽂혀 있는 게 있어요. 뭔데요? 바로 시크릿 에이전시요. 다들 그렇지 않으세요? 나만 그런가? 네. 지금부터요, 시크릿 에이전시에 빠져들 시간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크릿 에이전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우리 주변의 비밀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는 시간, 시크릿 썰입니다. 제가 준비한 썰은요, 승부에 관한 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게 승부를 겨룰 일이 있잖아요. 뭐 커피 내기나 아니면 설거지 당번 등을 정할 때도 있고. 우리 영통환 선생님, 해결사분들은 평소에 승부욕 있으신 편이세요? 제가 좀 승부욕이 조금 많아요. 어떤 승부욕이? 영적으로나 모든 걸 좀 연금 있게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더더욱 기도에 좀 정진하는 편입니다. 네. 역시. 우리 원장님께서는? 저는 승부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기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저도 모르는 나오죠. 내가 나오더라고. 어디서 그런 아이가 등장하는지 정말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볼링 같은 거 칠 때 다시 하자. 다시. 불입이지. 지가 어딨어요. 이길 때까지. 이길 때까지 다시 하자. 제 게임. 네, 이런 게 있어요. 네, 다들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뒀을 때 필승법이나 아니면 징크스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시크릿 에이전시랑 촬영하기 전날 저녁을 안 먹고 술도 안 마셔요. 저녁도? 저녁? 저녁? 조금 먹는데 웬만하면 저녁 약간 정신이 좀 맑아지는 것 같아요. 공복 상태가. 저도 술은 안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술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네, 다양한 징크스가 있네요. 특히 이런 징크스는요, 운동선수들에게서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썰, 바로 미국의 미식축구팀에 관한 썰인데요. 미국의 한 미식축구팀은 승리를 위해 상대방 라커룸에 네모를 했다. 뭘까요? 왜 미국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그 라커룸 안에다가 조금 싫어하는 친구한테 뭐 오물 투척, 쓰레기 투척 뭐 하는데 저는 왠지 그냥 신던 양말 투척? 뭐 그런 정도? 저는 엄청 과한 거 생각했는데. 엄청 과한 거. 엄청 과한 거? 투척. 투척? 나빴다. 네. 들고 가기도 힘들겠다. 근데 되게 좀 했는데 응이 있어. 그러면은 기분 나빠가지고 진짜 그날 그래, 맞아. 시합 망칠 네. 수도 있겠다. 진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은요? 가방을 숨긴다든가. 가방 숨기기. 맞아. 가방이 없어지면 정신 없어서 맞아, 허둥지둥하다가 진짜. 힌트를 제가 하나 드리자면요. 1991년 미국의 한 대학 미식 축구팀은요. 몇 년째 경기를 이기지 못하다가 바로 이 해결책을 찾게 됐다고 합니다. 오. 뭘까요? 아니면 번호표를 막 찢어놓기? 등번호표. 아니면은 뭐 라커룸에 낙서하기? 아니면 예쁜 여자 사진 붙여놓기? 아니면 기분 나쁘게 라커 안에 거울 깨놓기? 그런 뭐가 되는 것 같구만 지금 말하는 게. 신발을 망가뜨리기?
그거는 나빴다. 그거는 그러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네 명이 나쁜 아이가 있네요. 그건 나빴다. 근데 그 락커를 어떻게 꾸미는 거에 조금 포커스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분씩. 영통관 선생님은 어떤 걸로? 오줌 같은 거, 오물 같은 거를 이렇게. 오물을 넣어놓기 선생님은 소금 같은 거. 하시고. 저는 그냥 정말 딱 기분만 나쁘게 예의 있게 신던 냄새나는 양말? 아니면 저 방금 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완전 문을 딱 열었는데 릴렉스 되느냐. 아로마 향같이요. 시민 씨는 안 줘. 그럼 상대방은 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뛰는. 왜냐면 승부를 해야 되는데. 힘이 다 풀려서. 너무 릴렉스 돼가지고 막 이렇게 뛰는 거지. 그것도 좀 뭐. 되게 좋은 네, 아이디어지만 신박한. 글쎄요. 정답을 제가 한번 공개해 볼까요? 네. 미국의 한 미식 축구팀은 승리를 위해 상대팀 락커룸에 핑크색 칠을 했다. 이거 그게 왜? 그러니까. 미국의 한 대학의 미식 축구팀은 유독 홈 경기에 강한 팀인데요. 그 비결이 락커룸의 페인트 색깔 때문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아. 원정팀 락커룸을 핑크색으로 칠한 건데요. 색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던 알렉산더 사우스 교수에 의하면 핑크색은 폭력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기를 떨어뜨리게 그걸 편안하게 만들어 버리구나. 진정시키기 약간 릴렉스. 릴렉스. 향기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요, 따지면은. 그럴 것 같네. 근데 정성이다 정말. 언제 가서 핑크칠을 다 해놓고. 미국에서는요, 폭력을 막기 위해서 교도소 내부를 핑크색으로 칠하기도 했고요. 특히 스포츠계에서는 핑크색이 사람을 지나치게 차분하게 해서 승부욕을 떨어뜨린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뭐 경기나 아니면 뭐 싸울 때는 무조건 핑크색 입어야겠어요. 그래 보는 사람이 네. 안정돼서 그러니까. 떨어질 것 같아 그런 승부욕이. 속에 핑크색 티를 입고 싸울 것 같으면 딱딱. 썰은 썰이뿐 재미로 즐겨주시고요. 그럼 다음 코너 오늘의 미션 만나보시죠.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오늘의 미션입니다. 매번 다른 해결사 요원을 만나는 재미도 쏠쏠한 것 같지 않으세요? 의뢰인도 궁금하지만 해결사로 어떤 분이 나오실지 항상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선생님들마다 해결하는 방식이 또 다르시고 또 성격도 다르시고 이래가지고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그럼 소개해드릴까요? 오늘의 해결사 요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크릿 에이전시의 최연소 해결사 요원 이하보살입니다. 와, 최연소. 완전 어려. 젊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8살이에요. 오, 나이부터 물어봐요. 채연소라니까 나이 물어보는 너무 딱 거야. 봐도 젊어 보이셔가지고. 그러면은 몇 살 때 이 길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17살 때 겨울에 고등학생이구나. 네, 고등학생 때. 어렸을 때고. 아니 진짜 17이면은 한참 막 떡볶이 먹고 학교 앞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그랬을 텐데 이쪽 일을 하게 될 줄 아셨겠죠? 아셨을까요? 몰랐어요. 아, 그냥 처음에 좀 그냥 집이 이렇구나 정도만 알고 엄마도 이렇게 말을 잘 안 해주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만 이렇게 알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집안에 해야 된다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런 거를 받는 뭐 좋은 시기나 아니면 적정 시기 이런 게 있나요? 적정 시기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개개인의 사주에 따라서 그리고 아픔의 차이에 따라서. 네, 오늘 해결사 요원분이 이렇게 최연소잖아요. 네네. 근데 의뢰인 또한 최연소 의뢰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뭐 최연소 특집인 건가요? 그런 것 같아. 지금까지 나왔던 의뢰인분들 나이대가 30대가 다 넘었었죠? 맞습니다. 다들 놀라지 마세요. 이번 의뢰인은 올해 만 25이라고 합니다. 대박. 네, 그럼 본부에서 내려온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미션 보여주세요. 운동하시네. 갑시다. 무릎 너무 많이 밀리면 안 돼요. 언니. 둘. 더. 업. 좋아요. 5. 다시 8. 파이팅. 좋아요. 잘하는데?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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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좀만 더 모았다가. 네. 선생님이신가 보다. 10개. 하나, 둘. 치지 마세요, 치지 마세요. 5. 다시 6. 자, 10초. 자, 10. 벌리는 계속 유지. 할 수 있어요. 3, 2, 1.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안녕하세요. 헬스 트레이너 겸 활동하고 있는 허은수라고 합니다. 제가 좀 바쁘게 살고 좀 치여서 사는 편이라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는 편이라서 좀 마음의 여유를 찾아서 스스로 좀 돌보면서 지내고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무게 3, 4, 40. 40으로 시작. 자, 흉추 먼저 잡고 갑시다. 하나. 팔꿈치 저렇게 선생님으로 하려면 되게 똑 부러져야 될 것 같은데. 업. 진짜 뭐지? 저도 할 때마다 해야 돼, 해야 돼. 쌤들은 진짜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마지막, 마지막 하나만 더. 진짜 너무 힘들어. 7, 8, 9. 몸 흔들지 말고 10. 하나. 팔 구부러지면 안 돼요. 와, 셋. 정말 꼼꼼히 가르쳐 주시네요. 넷. 늘릴 때 집중, 집중, 집중. 하나 더. 확실히 짠 거 먹을 때 보면은 체중 많이 올라가네. 지금장도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트레이너 선생님이 굉장히 완벽주의자 성격이셔서 힘들 때도 있는데 다른 PT쌤들이랑 다르게 관리도 굉장히 철저하게 해주시고 구체적이고 좀 철저하게 말을 잘 해주세요. 뭐 고기 먹지 마라 이렇게가 아니라 어느 부위 먹지 말고 어느 부위까진 먹어도 된다. 이런 느낌으로 잘 찝어줘서 좋은 것 같아요. 여보세요? 회원님, 혹시 화요일이랑 수요일이랑 그 5시도 괜찮으세요? 네, 여보세요? 그 회원님 한 분이 화요일, 수요일 4시밖에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월요일 날 4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5시. 사실 이게 한 번 또 안 가면 안 가게 되잖아요. 근데 전화 오면은 가야지 혹시 생각 월요일 들긴 해요, 9시도 진짜. 괜찮으세요? 너무 늦나? 아, 오케이. 그럼 수요일 9시로 할게요.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뭐 이렇게 의뢰할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회원님이 30분이 넘으시는데 스케줄 조율을 한다든지 그때그때 레슨했던 거를 다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전에 어떤 수업을 했고 이번엔 어떤 수업이 필요한지 체크하고 홍은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특히 일찍 오셔가지고 추가적으로 회원님들 수업도 진행을 하고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매일같이 회원들 관리에 몰두한다고 볼 수 있죠. 아니,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는 잘 가르치는데 본인은 힘들어서 정작 못 하시는데 짬내서 저렇게 하시는 게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어우. 선수 생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진짜 많이 쫓기거든요. 이때는 이거를 해야 그 다음이 진행이 되는데 이 하나가 틀어지면 그 다음도 이제 차질이 생기잖아요. 이제 제가 계획에서 틀어지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저녁에도 이번 주는 쉬어야 되는데 센터에 나오지 않아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안 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회원님들이 주말에 제가 일요일 날 하루 쉬려고 해도 그때밖에 시간이 안 돼요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래 그냥 운동하러 갈 거니까 하나 하자, 한 타임 뛰자 해놓고 한 타임 있으니까 그냥 2타임, 3타임, 4타임 제가 점점 지쳐간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가지고 해결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뢰인들은 항상 집으로 바로 안 가더라고요. 또 어디 가나 그 봐. 상담 가능하신 시간대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또 다른 헬스장은 아니겠죠? 7시. 어머. 그러면은 제가 오늘 저녁까지 그 상담 시간 예약 잡아가지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귀여워. 가자, 가자. 하나면 되겠지? 아, 이렇게 깔아야겠다. 지금은 운동하러 온 건 아니고 제가 한 15,000명 되는 구독자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100만이 되기 위해서 좀 컨텐츠를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하나, 둘, 다시 셋, 넷, 끝. 이거 그냥 통째로 말아서 가져가는 거네. 갖다 놓고. 가자. 이 정도? 핸드폰 걸어 놔봐. 둘, 셋, 넷, 다섯. 아니 나 오늘 살짝 이렇게 가고 싶다. 다시 걸어올 거야? 하나, 둘, 셋, 넷. 근데 턴할 때 살짝 이렇게 한 바퀴 하니까 돌아야 돼. 좋아요. 얘만 안 좋아요 지금. 이거 아주 치웁시다. 나빠요. 밀고 있어? 밀고 있어? 밀고 있어. 다시 하나, 둘, 셋. 밀고 있어. 수업이 없는 날에도 계속 자기 개발을 하려고 계속 나오셔서 뭐 공부도 하시고 일주일을 다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머리도 올려주세요. 저 보고 있으니까 말이 없어지네. 다들 그냥 넉넉히 보고 있어요. 너무 이쁘다. 예쁘다. 근데 좀만 맞추세요. 네. 제가 아무래도 본업이 9시간 이상 소요를 하고 또 운동도 하다 보니까 촬영을 할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주말에 되도록이면 하려고 하고 있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룩북은 한 달에 한두 번 주어진 환경에서 찍을 수 있는 만한 브이로그나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해서 하려고 하고 예전에 촬영할 때는 무조건 완벽하게 다 해내려고 하면서 몇 시간이 걸리든 마음에 들 때까지 찍었었거든요. 그게 더 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잘 안 나왔으면 그냥 안 나온 대로 올리고 나오면 나온 대로 올리고 좀 그러려고 해요, 사실. 테르쌤 앞에 안 찍혔는데? 앞에가 안 찍혔다고? 아이고 의조가 안 찍혔나 봐. 어떡해. 앞에 안 찍혔다고? 꺼졌네. 진짜 열받지 그러면은. 다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중에 꺼져버렸대. 어머. 네. 화나. 은수야 이러지 마. 뭐야? 여기 있다. 미안, 쏘리. 근데 왜 일로 가 있어? 다행이다. 깜짝. 친구 당황했어. 이제 웃는다. 어떻게 친구도 놀라겠다. 화내지 마. 근데 의뢰인 표정이 좀 약간 좀 어두워 보여. 왜 그런 거? 복잡해 보여. 너무 일만 하다가. 사실 20대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고민이 많아 보이는 표정이네요. 맞아. 제가 좀 생각할 게 많거나 뭐 복잡한 게 있거나 한 주 정도 아니면 하루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계속 제 성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돌아보려고 자주 많이 오는 곳이에요.
제가 19살 때 친구를 좀 멀리 떠나보냈었는데 그때 이제 의지할 사람이 없어지더라고요, 점점. 근데 어디다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은 할 데가 없고 그래서 점점 다이어리를 좀 쓰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한테 화를 잘 내는 편이라서 감정 표현을 잘 못 숨기는 편이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봤을 때 저는 좀 까칠하고 좀 완벽주의자에 건들기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좀 더 여유 있는 사람, 좀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대인배 이런 느낌의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워커홀릭이 된 마음의 여유를 찾고 싶다는 오늘의 의뢰인을 만나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저 의뢰인에 대해서 아는 건 없는데 왜 그런지 마음이 좀 짠하고 내가 우리 의뢰인이 머리가 굉장히 이렇게 노랗잖아요. 밝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더 가슴 아픈 것 같아요. 20대의 소소한 고민? 뭐 그런 걸 줄 알았는데 좀 다른 류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나이 때 회원 관리하고 뭐 이렇게 수업을 하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한 것 같은 느낌? 뭔가 조금인 것 같아요. 그죠? 되게 열심히 산다. 그렇게 안 하면 뭔가 불안한가? 바쁘게 사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하 보사님. 의뢰인을 만나서 들어봤을 때 16살 때 이렇게 집을 나가서 파인애플 장사하고 라면 갖다가 끼니를 때우고 그걸 또 나눠서 먹고 그러면서 이제 살았더라고요. 옛날로 돌아가면 어쩌나 갈 곳이 없어지면 어쩌나 그러니까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것도 있고 내 삶을 이렇게 안정을 찾으려는 것도 이렇게 있어서 영상을 보고서 난 저 나이에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다들 26살에 뭐 하셨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26에 여행이라는 걸 처음 가봤어요. 진짜 바빴거든. 일을 되게 열심히 했고 저희 때만 해도 갖추어진 생활들이 아니어가지고 저희 밤샘이나 그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딱히 내 생활을 가져보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첫 여행을 갔는데 좋더라고요. 너무 좋죠.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계속 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이제 발전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 그래도 다행인 건요. 어린 나이지만 이렇게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꿈이 헬스장 관장 되는 거 그걸 하면서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해보는 거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에 어린 나이인데도 이뻤어요. 아, 네. 실제로 의뢰인을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여유가 없거나 뭐 불안정한 모습이었나요? 처음에 봤을 때 왜 머리가 저렇게 노랗지?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이제 이런 직업을 하다 보니까 머리 색깔도 신기하고 좀 강하면서도 사주를 또 이렇게 막상 보니까 되게 여리고 안아주고 싶고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떤 솔루션 방법이 어울렸을까요? 일단은 첫째는 마음의 안정 찾게 해주는 거. 그리고 일이 다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바깥으로 끌어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과 솔루션을 바탕으로 한 메이크오버까지 시크릿 에이전시에서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서울이 아니었구나. 전라남도 목포. 멀다. 카페로 만났네요. 특이하게. 그러게요. 어쩐지 너무 예뻤어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 솔루션을 이제 하기 전에 공수가 미리 나왔었어요. 실령님들한테서. 거짓말 흡사한 것 같고 이분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서 많은 생각도 들고 손도 잡아주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 어릴 때 보는 것 같기도 했었어요. 제가 오늘 상담을 좀 이렇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은수 씨 마음도 좀 열어주고 앞으로 이제 내가 이렇게 해주면서 좋은 언니, 좋은 선생님 이런 역할도 나는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직업이 은수 씨가 몇 개 정도 돼요? 지금 헬스 트레이너 하고 있고 피트니스 선수 하나 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총 3개. 그러면 은수 씨 생일 많이 뭐예요? 하시네. 1996년 네. 8월 14일.
은수 씨 같은 경우 이렇게 마음에 상처 아닌 상처도 들어있어요. 응? 누구한테 말 못할. 근데 지금껏 은수 씨를 보듬어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일부러 스트레스가 쌓이면 더 운동에 집착을 많이 하고 지금 이 마음에 있는 모든 걸 털어내려면 일에 집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나 혼자 스스로 내가 나를 지키는 존재가 일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내가 어저께도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이 아이가 정말 마음이 남들이 볼 때는 되게 강하게 느껴. 그죠? 왜 집에서도 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니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정작 아플 때 내 마음 들어준 적은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은수 씨를 대변해서 말을 해준다면. 그리고 올해 큰 기회들이 많이 주어질 거예요. 내년쯤에 해외 쪽에다가 오디션 알아봐가지고 서류 접수 같은 거 무조건 참가를 해요. 네. 은수 씨 머리에 지금 뭐가 살짝 비쳤죠? 스치는 게 보디빌딩 대회가 국내에서만 열리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해요. 부모님께서 예전에 막 한번 보고 하셨을 때 저한테 계속 해외 나가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이 나고 나 해외 나가긴 해야겠다. 그리고 은수 씨가 6, 7년 전, 7, 8년 전에 상처 아닌 상처를 받은 게 있어. 누굴 잃었죠? 제일 부모보다 울고 싶으면 울어요. 나는 이걸 치유해주기 위해서 은수 씨를 만난 엄청 마음이 거니까. 아픈가 그게 봐요. 누구예요? 너무 운다. 여잔데. 친한 친구. 그게 부모보다 어떻게 보면 내 부모 형제보다 더 의지를 많이 했고 때로는 엄마 같았고 그 친구가 이렇게 우울감을 많이 줘. 왜? 걔가 가던 순간에 그 아이 또한 집안이 되게 힘들었거든. 그래서 너무 지쳐 있었어, 걔도. 너만큼은 내 남자친구였고 나 또한 너한테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줄 수 있는 내 반쪽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기도를 할 때. 누구한테 말을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었어서 좀 마음에 많이 그냥 묻어놓고 좀 지냈는데 그걸 좀 먼저 얘기해 주시니까 좀 편했던 것 같고. 너무 슬프겠다. 저걸 어디다 누구한테 얘기해요? 오늘 솔루션을 하면서 은수 씨에 대해서 마음의 위안, 그 아이를 닦아주는 시간을 내가 해주고 싶어요. 그래야 은수 씨가 조금 마음이 홀가분해질 것 같아. 그리고 또 외적인 면에서도 은수 씨가 지금 머리도 노랗게 했고, 응? 어떻게 보면 내가 헬스 트레이너를 하면서 과시를 해서 상도 타야 되고 우수한 성적도 거둬야 돼. 내적인 면을 외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겉으로도 색깔이 너무 강하면 주변에 다가올 수가 없어. 엄청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 톤은 한 톤을 좀 죽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근데 이거 대회 때문에 한 머리라서. 이번 대회 때문에. 그러면 이번 대회를 하고 한번 머리 톤을 살짝 죽여봐봐요. 그리고 여기 하관에서 돈이 자꾸 새. 쓰고 싶어 한달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이쪽을 살짝 이렇게 도드라지게. 오늘 이제 은수 씨한테 이런저런 선물을 좀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좋은 데를 한번 좀 가볼까요? 네, 좋아요. 이어버섯 선생님께서 이렇게 조용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 편하게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 브레인이. 내가 다 사줄게. 좋다. 근데 저희 어디 가요? 잠을 못 자니까 좀 잠을 잘 잘 수 있게 하는데. 오, 좋은데요? 요 앞에 다 왔어요. 아로마. 오. 꼭 내 애기 동생 데리고 가는 거 같아.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치마? 이거 입어야 돼. 하나에 이렇게 또 향초를 만들면서 소원을 빌어보려고 한 것도 있고 치성을 하러 가기 전에 이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껏 달려오면서 있었던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왔어요. 만드는 거 자체도 너무 재밌었겠다. 넉넉하게. 이렇게 하고 컵 넣고 이렇게 넣고 은수 씨가 넣고 싶은 꽃 넣어요. 저 분홍이요.
이게 향이 좋대요. 그리고 네. 저녁에 은수 씨 일 끝나고 와서 어떨 때는 공허할 때도 있잖아요. 이거 초 켜놓고 이 향을 위안 삼아서 잠도 좀 불면증 치료도 좀 하고 또 은수 씨랑 나랑 조금 머니까 집에서 혼자 이 초 보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은수 씨 하는 일 잘 되게 하려고. 좀만 더 뿌려도 돼요? 근데 진짜 이거 뿌리니까 왜 욕심이 생기는 거야, 은수야? 이건 봄 느낌처럼 봄천여. 봄천여. 근데 은수 네. 씨 그거 알아요? 은수 씨 볼매예요. 진짠데 볼수록 매력 있는 스타일. 감사합니다. 처음에 네. 볼 때는 사람들이 좀 강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색깔을 좀 죽이라 했잖아요. 네. 근데 은수 씨 이렇게 보고 있으면 볼매야. 볼수록 매력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런 여유를 가지는 것만해도 얼마나 네, 힐링이 좋겠어. 되는 그게 거죠. 힐링이 되는 네. 거야. 얘 물 같다. 이렇게 좀 도움이 되고자 여기에 은수 씨랑 소원을 좀 담아서 초를 켜고 기도를 좀 드려볼까 하는 마음에 이걸 만들자고 한 거예요. 20대 감성에 딱 맞는 솔루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은수 씨를 겪어보고 또 이렇게 며칠 동안 기도를 해본 바 여리면서도 진짜 여자다운 여자더라고요. 또 의리도 있고 그래서 기도를 드리면서 은수 씨하고 한 개는 소원을 빌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불면증이 있어서 이걸 준비해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고마웠고 집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순간들이 생각이 나서 조금 덜 외롭지 않을까, 좀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을까. 소원종이에다가 다 소원 빌어가지고 1000가지, 10,000가지, 다 100가지 소원 다 이뤄주세요. 안 좋았던 기억들 다 지우고 오늘 여기 산에 다 버리고 가고 앞으로 이제 힘차게 힘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의뢰인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이유가 이거였네요. 이렇게 먼저 떠난 친구를 마음에 품고 있어서 슬플 때 몸을 바쁘게 만들면 그 순간은 슬프지 않으니까 스스로 바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세 보이는 겉모습하고는 좀 다르게 속마음도 여리고 그 슬픔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그 슬픔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억누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화보살 요원이 의뢰인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솔루션을 참 잘해줬어요, 지금. 만나서 얘기했을 때 영상에 나온 것보다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래, 그런 거야. 계속 울었어요. 그러니까 촬영하는 도중에 잠깐 쉬는 동안에도 울고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전 생각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빌고 닦아주고 또 그 아픔을 저희한테 놓고 가고 편안함을 찾아가시라고 저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도와주고 싶고 손잡아주고 싶었어요. 이름하고 생년월일 가지고 몇 년 전에 떠나보낸 친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생년월일 적으면 이렇게 사주에 찾아오는 연가가 있기도 하고 저희가 손님을 받기 전에요. 전날 직이라는 걸 받아요.
예를 들어서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왔다 그러면 그 전날 그 아팠던 자리가 그대로 아파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의뢰인 은수 씨를 만나기 전에 엄청 머리도 아프고 다리가 되게 아팠어요. 저희가 연가님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매친 한이 맺혔다거나 사이가 좋다거나 이러면 홈백이 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자기가 살아생전에 유일한 가족이 이 친구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은수 씨 또한 이 친구가 가족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운명으로 갈렸는데 또 이승과 저승에서 못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종이에 이렇게 소원을 적어서 태운 거는 어떤 솔루션 방법이죠? 늘 사는 거에 급급하고 하다 보니까 누구든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소원을 누군가와 같이 적을 수 있다라는 거. 은수 씨가 소원을 적어놓고 가면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든든함도 주고 싶었어요. 든든했겠다. 그런 거를 집에서 제가 버킷리스트라든지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아니면 이루고 싶은 거 막 적어서 집에서 태워. 그런 것도 효과가 있나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버킷리스트는 적을 수는 있는데 그 태우고 그러면 진짜 119 와야 돼요. 네, 그리고 제작진께서 이렇게 막 마음의 여유가 없는 우리 의뢰인이랑 또 차분한 이화보살님을 잘 이렇게 매치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맞춤형 솔루션,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두 분이 활약할 메이크오버 보겠습니다. 근데 이번 의뢰인도 예뻐서 메이크오버가 엄청 기대가 돼요. 소독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한번 이렇게 내려보시고 되게 미인이신데? 귀여웠어요. 엄청 평소에 귀엽더라고. 고민되거나 뭐 어떻게 좀 이렇게 하고 싶었다는 거 좀 있으실까요? 제 여기에 흉터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 다쳐가지고 피부 약간 이 부분이 살짝 꺼져 있어요. 네. 눈 밑에 좀 다크서클을 많이 네, 그거 좀 커버하고 메이크업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약간 살구빛인데 그 빛이 나는 립이랑 블러셔랑 그런 데만 딱 포인트를 줘도 더 사랑스럽고 어려 보일 것 같아요. 네, 은수 씨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있으셔서 약간 꺼짐 현상이 좀 있고 좀 어두운 빛이 보이는데 거기만 좀 잘 커버를 하면 훨씬 밝은 이미지고요. 눈에 아이라인을 좀 밑으로 두면서 쌍꺼풀 라인이 좀 더 예뻐 보일 수 있게 블러셔랑 립을 통해서 좀 밝은 이미지, 화사한 이미지 되게 어려 보이고 예뻤어요. 괜찮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머리 진행해드릴 거고요. 네. 특별히 머리를 지금 노랗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PTS 대회가 7월에 있어가지고 집에서 좀 케어 같은 것도 자주 하시나요? 트리트먼트만? 여기만 보면은 그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골드 리트리버리고 오늘은 제가 웨이브를 좀 넣어볼 거예요. 네. 평소에 다녀도 좀 이쁠 수 있게끔 네. 제가 그렇게 진행을 좀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어떤 스타일 즐겨 입으세요? 레깅스랑 네. 탑만 입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만 입고 다녀요. 맨날 출근하니까 그냥 매일 레깅스를 입게 되고 그래도 약간 시도해보고 싶은 스타일 같은 거 있잖아요. 정장, 수트 이런 수트. 느낌. 네. 그래서 어떻게 딱 맞게 오늘 수트 스타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여러 예쁘다. 가지 스타일을 해봤어요. 예쁘다. 본인이 화이트를 제일 좋아하셨어요. 왜 이 옷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뭐 다른 옷들도 다 있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블랙은
뭔가 핏이 안 입어본 음. 느낌이어가지고 그리고 민트 색깔은 색깔이 또 너무 세서. 네. 화이트가 좀 핏도 괜찮고 그럼 앞으로도 너무 레깅스랑 짧은 티오만 입지 말고 네. 이런 스타일도 잘 한번 네. 입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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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안 해봤던 메이크업이랑 스타일링을 받아보니까 좀 거울 볼 때마다 기분도 좋고 혼자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나갈 때 이렇게 입어보고 싶어요. 얼굴이 화사해 보인다. 와, 진짜 두 분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셨는데요. 이번 의뢰인은 딱히 어려웠던 점이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귀엽고 예쁘지만 다크닝이 좀 있는 편이에요. 눈 쪽에 섀도우를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살구빛을 썼을 때 살구빛이 나오지 않고 좀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 톤 더 밝은 걸 써야 섀도우가 좀 화사해 보이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피부 다크닝 여기 꺼지고 상처 있는 부분 신경 쓰다 보니까 많이 안 해봤는데 좀 밝게 해주고 블러셔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더라고. 근데 웃는 게 약간 덧니 있는데 그게 진짜 귀엽거든요. 입술에 좀 촉촉하게 발라주니까 더 어려 보이고 상큼한 느낌? 약간 아이돌 같지 않았어요? 네. 예쁘더라고요. 저는 원래 스커트도 되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팬츠가 훨씬 더 편하시다고 해서 약간 수트 스타일로 입혔는데 사실 몸매 자체가 이미 너무 완성형 몸매여서 또 운동을 또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냥 뭘 입혀놔도 그냥 딱 밸런스가 엄청 좋았어요. 좀 편하셨겠네. 너무 편했죠. 의뢰인 같은 특징이 있는 분들에게 팁을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런 얼굴에는 일단 그 다크닝 커버를 좀 잘해야 되는 편이기도 하고 약간 봤을 때 좀 형광빛을 띈다 하는 살구빛들이 있어요. 그런 톤들이 약간 트렌드도 맞기도 한데 다크닝이 있는 얼굴에는 훨씬 잘 맞거든요. 튀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살구빛이 나기 때문에 약간의 형광빛이 들어간 그런 컬러 고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팁이 없습니다. 막 입으셔도 돼요. 몸매가 안상이다. 네. 다 입으셔도 됩니다. 네. 기억해두면 진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해결사 이하보사 선생님, 의뢰인께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경험으로 또 좋은 기회도 얻었고 또 좋은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고 원장님 만나고 해서 새로운 모습을 찾았으니까 나 자신을 앞으로는 사랑하고 어디선가 누군가든 이렇게 지켜주고 늘 빌어주고 있다라는 거, 뭐 자신감 가지라는 거 말해주고 싶어요. 네. 저희 시크릿 에이전시도 의뢰인이 더 이상 마음 아픈 일 없이 멋진 미래만 펼쳐지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쉼 없이 달려온 시크릿 에이전시. 어느새 헤어질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의뢰인을 위해서 다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사실 저도 그런데 약간 저도 워커홀릭병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있어서 조금 저 자신에게 좀 더 시간을 줘야겠다, 좀 더 사랑해줘야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저한테 선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항상 필요한 법이니까요. 네, 어떤 선물? 너무 많아가지고. 쇼핑? 쇼핑 언제든지. 맞아요. 일이 있다는 게 참 고마운 일이죠. 그렇죠? 네. 그래도 다들 잠시라도 짬을 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크릿 에이전시가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 찾아와 주세요. 그러면 우린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하은수입니다. 제가 이번 솔루션을 통해 많은 부분들이 변화를 했는데요. 우선 매일매일 쉬는 날 없이 지냈던 제가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쉬고 있고요. 같이 만들었었던 향초를 켜놓고 지내고 있는데 이 향초 덕분인지 요즘 잠을 너무너무 잘 자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신 이하보사 선생님과 제작진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7월에 있는 피트니스 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